엉금엉금. 내 걸음걸이 그렇게 산뜻하진 않죠? 남의 속도 모르고 엄마는 뭐가 저렇게 좋으실까요? 옥수수 심는다는 얘기에 혹해서 따라 나선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 걸음에 맞춰 걸어야지. 자기 걸음에 내가 어떻게 맞춰? 엄마와 팔짱을 끼고서야 나는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쓰고 쫓아온 보람이랄까요? 올봄 들어 처음 꽃구경을 합니다. 엄마는 동네 텃밭에 옥수수 씨를 뿌립니다. 엄마의 봄맞이 연례 행사죠. 그런데 난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네요. 텃밭에 나와서도 흙 한 줌 만져보지 못하는 나. 그런 내게도 진정 봄이 올까요? 추워.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걸까? 아빠가 난데없이 고무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추억의 빨간 고무통. 요즘엔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물건인데요. 무엇에 쓰시려는 건지 우리 아빠 고무통에 쏟는 정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목욕할 때 여기다 하라고. 여기다 목욕해. 그 문방구라고 갖고 온 게? 들어갈 수 있으려나? 추우냐? 설마 했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욕조 타령을 했던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거기 걸터 앉으라고? 응. 아니 바닥에 앉으라는 얘기 아니야. 바닥에 앉아갖고 몸 욕조에 눕듯이 앉아갖고 그렇지. 받으라고. 이게 안 지켜봐. 잡아봐 뒤에. 선물이야. 안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몸을 담그고 싶다는 거지 여기까지. 앉으면은 여기까지 담글 수 있잖아. 그 시기 갖고 와야지. 그런 거? 응, 둥그런 거, 큰 거. 그것도 못해. 그거는 돼. 안 뚫. 그러니까. 다리 안 빠진다니까.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빠지냐고 둥그런데. 이러니까 짜증내지 내가. 둥그러면은 다리를 어떻게 뻗어. 얼른 뻗어. 그래서 저걸로 갖고 온 겨. 둥그런 거 뜯지만. 됐어. 더 큰 걸로 구해오라는 엄마. 어찌할 줄 모르는 아빠. 고무통 하나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어쩌다 목욕탕도 못 가는 신세가 됐을까. 화가 난 건 그 때문인데 엉뚱하게도 불똥이 엄마에게 튀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집만의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부모님은 방바닥에, 난 의자에.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엉덩이는 뼈밖에 없어갖고요. 엉덩이가 베겨요. 그래서 비계 깔고 앉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얼른 먹어 그냥. 아유, 속 터져. 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게 돼. 내가 알아서 먹는 것만 왜 그래? 먹을 때 빨리빨리 먹어야지. 시간 그렇게 답답해 죽겠어. 밥 먹고 내가 소화돼갖고 내가 먹을 시간이 되면 내가 먹는 거지. 이거 원래 약은 시간 맞춰서 먹는 거. 30분 있다 딱. 피가 잘 흐르라고 먹는 약. 내 나이 27이 됐는데도 엄마는 일일이 약을 챙기십니다. 집 있을 때부터 써야 된다니까. 애기라니까 애기. 완전히. 파스 붙일까? 아 진짜 들어봐.
하지만 어찌 보면 엄마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하죠. 한창 때인 딸이 파스 붙여달라, 안마해달라 주문이 끊이질 않으니 말입니다. 많이 정도가 아니지. 뼈만 있잖아. 살은 하나도 없잖아. 살이 빠지고 피부가 굳어가는 병. 나는 전신성 경화증을 앓고 있습니다. 피부가 굳었고 요즘엔 관절도 제대로 펴지질 않죠. 이렇게 대자로 뻗고 한번 깊게 자는 거 오랫동안. 왜 애기들이 건강한 애기들은 대자로 이렇게 뻗고 자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이렇게 자고 싶어요. 우리 아빠 속이 상할 때면 은근히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빠지더니 저렇게 패샥 말르는 게. 많이 먹어도 예,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보시고. 아, 나 신경이야. 뭐 말도 못하겠어. 지금 한참 27이면 막 다른 데는 다 시집 갈라요 지금. 다른 애들 뭐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있는데 좀 가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뭐. 에휴, 내가 죄진 건 내가. 와. 엄마. 이른 아침. 우리 집 작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엄마 아빠가 함께 출근을 하십니다. 아빠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먼지에 악취에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여간에선 내색도 안 하십니다. 정말로 속이 깊은 분이시죠. 우리 엄마가 공장 식당에서 일을 하신 건 10년도 넘는 일입니다. 일이 끝날 무렵이면 엄마의 손은 더욱 빨라집니다. 몸은 식당에 있어도 마음은 벌써 집으로. 그게 다 이 못난 딸 때문이죠.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마음 아파가. 지금은 이제 눈물도 맨말 나가네. 홀로 남은 집. 나는 세수를 하느라 진을 다 뺍니다. 손가락이 안 펴져서 수세미로 얼굴을 닦죠. 혼자만의 시간. 순간순간이 고역입니다. 아픈 내게도 피부 관리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얼굴에 그 자꾸 뭐가 나니까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러나 외모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나는 더 우울해집니다. 최근 몇 년 새 내 모습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27년 전 3남매의 맏딸로 태어난 나. 난 태어날 때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튼튼했습니다. 순자. 순하게 크라고 아빠가 붙여주신 이름인데요. 아빠의 뜻에 반항이라도 하듯이 나는 말괄량이로 자랐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성격도 꽤 화통한 편이었죠. 그 덕에 친구들 사이에선 언제나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언뜻 봐도 당당하고 쾌활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내 나이 18. 그때부터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살이 빠졌고 피부가 굳기 시작했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갑자기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 이렇게 살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건 아닌가. 내가 이래서 외출을 잘 안 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만큼 속상한 일이 또 있을까요?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땐 진짜 눈물도 나온다니까요. 짜증나서. 그만 치울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찰나. 드디어 엄마가 오셨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보다. 이쪽으로 오니까. 너무 안고 있었어 봐. 더 걸렸지 시간. 옷이랑 씨름했는데. 참 이상하죠? 솔직히 말하면 평상시에 나는 내가 환자라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엄마에게 의존할 때면 나는 그제서야 내 병의 심각성을 실감합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병원입니다. 30kg. 살 다 빠졌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피부가 굳어지는데 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위로 이제 이렇게 굳어 들어가죠, 피부가. 그러면서 이제 이 관절 자체는 이게 뼈에 손상이나 그런 건 없는데 겉에 피부가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피는 것도 잘 안 되고 구부리는 것도 지금 잘 안 되죠. 지금 손목은 거의 이제 굳었거든요, 180도로. 그다음에 팔꿈치도. 요새 팔꿈치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어깨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어깨도 잘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부가 이렇게 굳어지니까 이제 그리고 얼굴 피부도 이제 이렇게 굳어지는데 입 주위에 이제 이렇게 피부가 굳어지니까 이제 입이 잘 안 벌어지게 되죠. 입을 한번 이렇게 벌려보시겠어요? 전신성 경화증,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요. 풀과 비슷한 성분인 콜라겐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피부를 굳게 만들죠. 몇몇 개나 세포 이상이 그 원인인데 문제는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내부 장기가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또는 이 식도부터 시작해서 장 있죠. 소장, 대장.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내부 장기에서는 오게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숨 차면서요. 네. 어지럽거든요. 그렇죠. 현기증이 일어나고. 만약 거기가 이상이 있다면 진짜 힘들겠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이 안 와야 되는데 그 내부 장기가 굳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굳어지는 게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자세히 이제 검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게 현재
피부가 굳어진 그런 상태가 원상복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부 장기에 계속되는 이제 진행을 잘 막아야 되겠죠. 내부 장기가 굳기 시작하면 사실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 올리지 마요. 정밀 검사를 받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 그리고 저희가 돌려드려. 잠깐만요. 돌릴게요. 천천히. 요걸 좀 밑으로 뺄 거예요. 벽에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대로 계시고 이만 힘주실 수 있게. 이 손 이렇게 약간 내려도 돼요. 회사진을 찍는 것도 수월치가 않네요. 제대로 눕지도 못해 전전긍긍. 아파서 그렇다지만 이럴 땐 참 민망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곤 두려워지죠. 과연 내 몸속에선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렇죠. 자, 이제 앉으실 거예요. 남들보다 2배는 더 걸려 검사가 끝났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검사실을 빠져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사 2가지 하고 2가지 남았어. 저 다친 게 있는 거. 봄이라고 하면 막 설레고 막 좋잖아요. 근데 봄날은 단에 무심히도 꽃잎은 지내 바람 오랜만에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그때도 아팠지만 생활하기에 불편한 건 없었거든요. 나이트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 친구가 나이트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얘랑 맨날 시내에서 만나갖고 야 나이트 가자 그래갖고 일 끝나면은 나이트 가갖고 놀다가 들어오고 막 그러지. 나이트 엄청 좋아했어요. 춤도 되게 잘 췄어요. 그냥 좋아라 했어요. 춤추는 거 그냥 잘 추진 않고. 이제 또 좋아 이제 또 좋아라 했어요. 그리고 조금 통통해 딱 이뻤지. 이쁘게 통통했어. 이쁘게 통통했어. 그때가 언제였던가. 이제는 가물가물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저녁에 앞에 치킨집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그때 그거 비가 와서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 갔어요. 뭘 비가 와 그냥. 또 비 오더만. 약간 부슬부슬했지 비가 오지 비 않았어.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안 날 나가. 절대 안 나가. 아 그래? 알았어 날 좋은 날 부를게. 날 좋은 날도 안 시키면 안 나가. 내가 없으면 맞아 엄마 없으면 안 나가 못 나가. 왜? 어 머리도 찢어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가? 머리 내가 못 먹고. 가려고? 네. 고맙다 야. 맞았어. 맨날 왜 그렇게 하세요? 놀러 종종 와. 애들이랑 놀러 다닐 때만 해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았고 언제까지나 내가 세상의 중심일 것만 같았죠. 오늘도 역시 날씨가 좋군. 그 시간이 그렇게 짧게 끝날 줄 알았다라면 좀 더 값지게 시간을 쓸 걸 그랬습니다. 안
친구들이 가고 나자 엄마가 나보다 더 심란한 모양입니다. 24. 24대. 사진 보면 안쓰럽다니. 친구의 결혼 사진. 이때 정말 다들 재밌어 했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고 있어. 그래서 네가 제일 이쁘스. 신부 다음에 네가 제일로 이쁘다. 이씨, 엄마 누나가 그렇지. 엄마 누나가 그렇지. 그래서 안 그러냐 실지? 아니야. 몰라 내 딸이라는 거래. 제일로 이뻐 보인다 야. 신부 빼놓고. 결혼 안 하는 친구들 있긴 있는데요. 네. 이제 걔네들도 이제 가야 돼. 마음 아프지 뭐. 그 마음이 아파. 마음 아프지. 왜? 다른 친구들은 건강해가지고 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하는데. 난 시갈 생각 없는데. 얼른 나서서 안 아프면 가야지. 아직까지 뭐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엄마하고 평생 살게요. 평생 같이 살지 뭐. 엄마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늙으면 어떡할래? 엄마가 나중에 그때 되면 지금보다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 그게 좋아지면 다 좋지. 아직 멀었잖아. 엄마 아직 젊잖아. 엄마마저 기력이 없어진다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얼른 나서서 건강해.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지. 그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았어. 눈에다 어떻게 흙을 넣었어 내가. 뜻밖의 너무 심각해진 엄마. 나는 체질상 이렇게 우울한 게 싫습니다. 그래도 이 손가락은 괜찮아요. 이게 무슨 손가락이지? 약진가? 결혼하라고 이것만 결혼 받기라고 이것만 안 되고 이렇게 괜찮은 건가? 아무튼 사람은 그래. 애써 분위기를 바꿔봤지만 엄마의 기분까지 바꿔놓진 못했네요. 이럴 때면 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연애, 결혼. 그건 아마 모든 20대의 영원한 로망이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일에 통 관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봄이라고 하면 막 설레고 막 좋잖아요. 안 그래? 무서워요. 진짜 이대로 막 몸이 다 굳어갖고 아무것도 못 쓰는 거 아닌가. 그래도 지금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대로 다 완전히 굳어서 아무것도 못 쓰고 누워있기만 하면 어떡하나 싶어요. 우리 아빠. 분위기를 보니 오늘 약주 한 잔 걸치셨네요.
약주를 하신 날은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날입니다. 속속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난 본능처럼 그 마음을 읽죠. 일 늦게 끝난다고. 끝나면서 술 한잔 먹고 왔지. 일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술 먹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어? 내가 이제 맞춰서 먹으니까 신경 써서 술 한잔 먹고 엄마는 그냥 잠잠 먹고 돼지고기 이거 힘겹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짓누릅니다. 너 어떻게 되냐? 네? 검사 결과 보러 가야겠지. 결과? 내가 갔다 가고 그러잖아 아빠 또 늦어갖고 조금 약주 한잔 먹었다 야. 그냥 갔다 가고 결과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역시나 검사 결과 때문에 노심초사하셨나 봅니다. 골칫덩어리 딸. 난 언제쯤이면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한갈머리 자른 거. 한갈머리요? 예. 그 단발머리 그런 거 짧게 자른 거. 예, 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나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채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 뒤로 이렇게 찍잖아요. 컴퓨터 촬영 이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모양을 속이 기관지로 탑니다. 해서 이제 폐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폐 전반적으로는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촬영을 보고 제가 좀 안심을 했어요. 아직까지 심장 초음파상 심장이 아직 안 굳어졌고, 그 다음에 그 폐를 우리가 컴퓨터 촬영을 해봤는데도 굳어진 데가 별로 없어요. 간접적으로 여기서 지금 식도가 좀 넓어지고 천만다행이죠. 보이니까 심장도 폐도 소화가 아직은 좀 모두가 무사하답니다.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 기능 검사를 보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녹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폐가 늘어나는 정도를 보는 건데, 그게 이렇게 파란 선으로 보면 이만큼 안 늘어나고 여기서 이제 중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이만큼밖에 못 늘어난다는 거예요. 폐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겉에 몸에 피부가 굳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이완이 안 돼서 이제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게 조금 이렇게 그 폐가 늘어나는 능력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결과가 잘 운동? 나와서 그 정도라면 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즐겁게 지내세요. 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꾸준하게 한 번도 불편한 내색을 안 하시고 계속 저렇게 밝게 웃으셔서 참 그 점이 현재까지도 또 내부 장기는 많이 변화를 주지 않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길, 마치 내 병이 다 나은 것처럼 몸이 가볍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안쪽이 안 좋으면 더 힘들어지잖아. 겁나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아, 오늘 밤만큼은 단잠을 잘 수 있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들뜬 마음에 마사지 가게에 들렀습니다. 얼굴 막 각질 일어나고 막 그래서요. 건조하고. 그래서 한번 받아보려고. 남의 시선 때문에 그동안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기분 전환엔 아주 딱인데요. 네.
사진은 내가 안 찍겠어. 이름이 뭐예요? 시원한 좋다. 햇빛에 좀 노출을 했더니 얼굴이 시원해지는 얼굴.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마사지 한번 받았을 뿐인데 내 얼굴 조금은 예뻐 보이지 않나요? 촉촉하니 좋아. 병든 내 몸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세 촉촉해지는 얼굴처럼 말이죠. 있을게? 있으려면 꼭 가려면 가고. 친구 애 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못 가보고 그래갖고 가보려고. 친구네 집. 보기보다 꽤 비싸네. 우리 엄마 선물 사는 데까지 또 따라 나오셨네요. 정말 못 말린다니까요. 언니한테 가는 거야? 네. 잘랐다는데? 네, 잘랐. 근데 여기서 혼자 이거 가 있어. 알았어. 올 때까지 찾게. 무거운 짐을 들고 나는 홀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힘에 부쳐도 자꾸 움직여야겠다는 결심 때문이죠. 혜정아. 야, 뭘 샀어? 그냥 오지. 기름이 사갖고. 으이씨. 가자. 그동안 친구 어머님은 아무에게도 아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전통 풍습대로 3-7일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신데요. 영준아, 일로 와. 시엄마 많이 닮았지?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친구를 닮았다는 말씀만 하시는 어머니. 애기 있잖아. 갓난아기를 보는 건 그 자체로 즐거움입니다. 갓난아기는 희망이 있는 새 생명이니까요. 똑같이 지내 아까랑. 안 돼. 들어와. 그러니까 깎아서 이제 해야 돼. 야. 친구는 아직도 출산의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야, 임산부 이빨 다쳐. 그래. 이제 웃음 이쁘구만. 엄마가 된 친구들. 철딱선이 없는 애들인 줄만 알았는데 다들 엄마 냄새가 물씬 나네요. 나중에 네 신랑 위험해 네 자식까지 같이 믿겠다. 똑같이 생겨서. 너는 안 그러냐? 내가 그러잖아. 영준이는 지 똑같이 생겨가지고 세트로 갖다. 처음에 애기 낳는데 강씨라고 이름을 질러가니까 왜 이렇게 속상하냐? 성격 아무튼 이해하네. 아니야. 근데 임신해갖고 만약에 내가 진짜 뭐 진통 오잖아? 그러면 신랑 쳐보고 싫을 것 같아. 진통은 느꼈냐? 진통보다 더 아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는 것. 것. 더 아파요. 내겐 아무래도 머나먼 길인 듯합니다.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리고 거꾸로 있어서 나 그 고향에 가서 또 고향에 가서 있어서 애기 돌아왔지. 제가 하죠. 그러나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죠. 난 그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갈 뿐이죠. 내친 김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나로선 큰 변화죠. 오랜만에 좋아하는 삼겹살도 먹고 수다도 떨었어요.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보다 내 현실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쁜데.
원래 내가 정상이라면은 결혼해서 애들 키워보고 싶고 낳고 싶고 막 그럴 텐데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파서 그런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나. 웬일이냐고요? 나 좀 달라지려고요. 이런 무거운 밥그릇 같은 건 내가 힘드니까 컵 같은 거.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고만 여겼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되네요. 나의 이런 기특한 변화를 모르고 엄마는 고온히 잠이 드셨네요. 식당 일이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가장 힘든 사람은 엄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자 씨는 어머니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 아프지 미안하고. 온전치 못한 나를 채우느라 언제나 바쁘고 고달팠던 우리 엄마. 이제 나도 엄마만큼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언제 또 장기에 문제가 생길지 아슬아슬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잖아. 그 기적도 노력이 필요한 건데 나는 그 노력보다 그냥 기적을 더 많이 바라는. 더 이상 병이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겐 최선의 치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기적이 찾아오겠죠? 이 봄이 가기 전에 유채꽃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야유 외치곤 우리 가족들 너무 무표정하지 않나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 구경에 넋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 우울한 분위기를 접어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오랜만이라 참 어색하네요. 뭐 맞는 찾는 스타일을 있으세요? 한가위머리 자른 거. 한가위 머리요? 예. 그 단발머리 그거 짧게 말씀하시는 자른 거. 예, 예. 칼머리도 그렇게 잘라보고 싶어. 그럴까봐 못 자르고 이제 지금 한가위 샤프 같은 들어가고 머리는 있어요. 머릿결이 이제 좋잖아요. 생머리고. 전 곱슬머리가 뜨죠. 그렇죠. 곱슬머리는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단발머리. 우리의 헤어 디자이너 너무 정직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건만 한가인 스타일은 안 되겠다네요. 하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나 김순자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쭉 달릴 겁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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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